돈도 백도 없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했던 한 가지. 자본도 인맥도 없을 때. 은퇴라는 말을 처음 실감하는 순간이 있다.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다. 이 일 평생 할 수는 없겠는데? 그만두면 나는 뭘로 먹고 살지? 문제는 그 다음이다.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준비된 사람들만 보인다. 연금이니 투자니 부동산이니 창업이니 이야기는 많은데 막상 내 손에 쥔 건 별로 없다. 돈도 없고 도와줄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마땅치 않을 때 이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뭔가 큰 기회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돈부터 만들어야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이후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점이라면 오히려 가장 먼저 해야 할 한 가지는 따로 있다. 그건 돈도 인맥도 화려한 기술도 아니다. 가장 먼저 해야 했던 한 가지. 내가 이미 해온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말이 조금 싱겁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자본도 인맥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미 해온 삶을 아주 집요하게 정리했다는 점이다. 은퇴 이후의 삶은 새 출발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재조합에 가깝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본인이 가진 것을 스스로 과소평가할 뿐이다. 사례 1. 나는 그냥 회사원일 뿐이었어요. A씨는 30년 가까이 제조업 회사에서 일하다가 은퇴했다. 직함도 높지 않았고 전문 자격증도 없었다. 본인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그냥 회사에 오래 다닌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퇴직 후 생활비가 부담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해온 일을 하나씩 적어보기 시작했다. 공정관리, 후배 교육, 거래처 응대, 문제 발생 시 조율 역할. 이걸 정리하고 나서 깨달았다. 아, 내가 일을 굴리는 방식을 알고 있었구나. 지금 A씨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관리 자문과 교육을 하고 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연금에 보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 그 시작은 거창한 창업이 아니라 내가 뭘 해왔는지 써보는 것이었다. 사례 2. 경력 단절 주부라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B씨는 결혼과 육아로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다. 은퇴 준비는커녕 노후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이었다. 그런데 가게를 정리하다가 본인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 눈에 들어왔다. 식비 관리, 생활비 예산, 가족 일정 관리, 아이들 학습 코칭, 동네 엄마들 상담 역할. 이걸 블로그에 하나씩 정리해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일기처럼 썼다. 그런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생활관리 코칭 형태로 소규모 유료 상담을 한다. B씨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내 삶을 정리했을 뿐인데 일이 됐어요. 사례 3. 은퇴 후 제일 무서운 건 돈보다 공허함이었어요. C씨는 비교적 넉넉한 퇴직금을 받았다. 하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우울감이 찾아왔다. 돈은 있는데 쓸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봤다. 회사 다니며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후배들 상담해주고 진로 얘기해주던 시간이었다. 지금 C씨는 무료 멘토링부터 시작해 시니어 대상 커리어 상담으로 활동 중이다. 수입보다 중요한 건 아직 내가 쓸모가 있다는 감각이었다고 한다. 은퇴 준비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얼마를 모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뭘 해본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나 창업부터 고민하면 불안만 커진다. 돈도 백도 없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했던 한 가지는 나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경력, 실패, 반복해온 일상, 심지어 힘들었던 경험까지도 은퇴 이후에는 전부 재료가 된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방향을 다시 잡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안에 이미 들어있다. 조급해하지 말자.
새로 시작하려 애쓰기보다 이미 살아온 삶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자. 그게 진짜 첫걸음이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돈도 백도 없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외로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이미 해온 걸 정리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게 그냥 감성적인 조언 같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1.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에 극도로 취약하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이 클수록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느끼는 구조다. 특히 은퇴 이후처럼 정체성, 수입, 사회적 역할이 동시에 흔들릴 때는 더 그렇다. 하버드대 성인발달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재산 규모보다도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끼는가였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 이 감각을 얻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성과도 늦고 실패 확률도 높다.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반대로 이미 해온 경험을 기반으로 하면 뇌는 그걸 완전한 불확실성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익숙함이 있기 때문이다. 즉, 심리적 안정 비용이 훨씬 적다. 2. 은퇴 이후 성공 사례의 공통점은 확장이지 전환이 아니다. 은퇴 후 성공했다고 불리는 사례들을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 경우는 드물다. 교사는 교육 콘텐츠, 강의, 코칭, 영업 출신은 상담, 컨설팅, 중개, 관리자는 멘토, 조직 운영 자문. 이건 우연이 아니다. 경력 자본 커리어, 캐퍼털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시장 가치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보다 기존 경험의 전이 가능성에서 나온다. 쉽게 말해 못 해본 걸 배워서 경쟁하는 사람보다 이미 해본 걸 다른 맥락에 쓰는 사람이 훨씬 빨리 신뢰를 얻는다. 은퇴 이후에는 특히 그렇다.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경험이 압축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3. 돈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자기 효능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돈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건 자기 효능감이다.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게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고 비교만 늘어나고 작은 실패에도 쉽게 포기한다. 문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수록 자기 효능감은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반대로 이미 해온 일을 정리하고 활용하면 작은 성공이 빨리 나온다. 이게 다시 자신감을 만든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순서는 이거다. 돈 일이 아니라 일돈이다. 4. 정리는 생각보다 강력한 생산행위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정리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그런데 정리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다. 인지과학에서는 정리를 의미 부여 과정이라고 본다. 내가 뭘 반복해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강했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뭘 물어봤는지, 이걸 언어로 정리하는 순간 막연한 경험이 전달 가능한 자산으로 바뀐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상품이 될 수 있고, 콘텐츠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퇴 이후에 필요한 능력은 엄청난 전문성보다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이다. 5.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거다.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가 나온다. 정리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 그 다음 질문은 이거다. 이 경험이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할까? 이 질문에 답이 보이기 시작하면 은퇴 이후 삶은 막연한 생존이 아니라 역할을 가진 삶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역할은 대부분 거창하지 않다. 한 사람의 문제를 덜어주는 일,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일, 방향을 잡아주는 일. 이게 쌓이면 수입은 뒤따라온다. 느릴 수는 있어도 오래 간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돈도 백도 없을 때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구조화하는 일이다. 새로운 인생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살아온 인생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은퇴 준비의 현실적인 출발선이다. 다음으로는
그 정리된 경험을 어떻게 작게 시험해 볼 것인가. 이 이야기가 이어지면 딱 좋다.